자, 이번 시간에는 도로 주행 하실 때 이제 그 차가 가속되는 원리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 전편에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핸들 꺾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어느 시점에 꺾느냐, 그거는 근데 어떤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서리 똑같습니다. 모서리쯤 나왔을 때 내가 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란 거 아시죠? 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이제 모서리 코너, 즉 좌회전 점선이 있다 그러면 점선 이렇게 나와서 중간쯤 왔을 때 핸들을 돌려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우회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내 어깨가 그쯤 왔을 때 핸들을 꺾는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어깨가 그쯤 왔을 때, 모서리쯤 나왔을 때 핸들을 꺾어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지금 설명드릴 게 이 차가 가속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보통 이제 도로에 나오시면은 악셀을 세게 밟아야 된다, 악셀을 꽉 밟아야 된다, 많이 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악셀이란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악셀은 가볍게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달을 살짝만 눌러줘도 차는 나간다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우리 차들이 고속도로에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죠. 그 빨리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어때요? 고속도로니까 차들이 빨리 달리려면 악셀을 세게 밟아야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차는, 자,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는 이미 그때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뭐냐면은, 자, 우리 자전거 보면 톱니바퀴가 제일 큰 게 있고, 그 다음 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그럼 제일 큰 톱니바퀴가 1단이에요 1단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게 2단, 자,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아가, 톱니바퀴가 작아요. 그럼 뭐냐면은, 자, 처음에 우리 차도 똑같아요. 이 톱니바퀴가 밑에 차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큰 게 이제 처음에 이 무거운 차 쇳덩어리를 움직이려니까 어때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아가 1단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 딱 들어가서 차를 딱 움직이고 나니까 1단이 이제 필요 없네, 야, 2단으로 가져와. 그래갖고 2단으로 딱 바꿔요. 그럼 2단 가져오니까 2단은 이미 차가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힘이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힘이 좀 약한 대신에 속도가 좀 빨라 1단보다. 그러니까 2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좀 더 가니까 2단도 필요 없어. 3단 가져와. 그랬더니 3단이 딱 들어오니까 3단은 아까보다 2단보다 더 작아. 그 대신에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갈수록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악셀을 밟고, 요새는 다 오토매틱이니까 오토매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오토매틱은 악셀을 살짝 밟고만 있어도 그대로 그 상태로 쭉 차가 가면서 점점 기아가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빨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차들이 쭉 그 과정을 거쳐서 쭉 와서 가속도가 붙어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악셀을 살짝만 밟고 있어도 고속도로의 속도 100km, 120km를 다 내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셀을 세게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악셀을 가볍게 밟고 차는 가면서 점점 빨라진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실 때 살짝 올려놓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차가 점점 2단, 3단, 4단 올라가면서 빨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악셀을 세게 많이 밟을 필요가 없다. 살짝 밟아서 그렇게 차의 흐름을 맞춰주면 돼요. 물론 급할 때는 악셀을 많이 밟고 빨리 가고 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상적인 운전에서 볼 때 악셀 살짝 밟아서 차가 가는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차가 부드럽게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이거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악셀 살짝 밟다가 아니면 브레이크 쪽에 와 계시면 돼. 이때 발이 그냥 올라와 있는 상태지 이걸 누르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발을 이렇게 띄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발을 올려놓으셔야 돼. 올려놓고 계셔야지. 이거 발 들고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편하게 올려놓으시면 돼. 힘만 빼고. 그리고 살짝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요걸 그래서 제가 힘을 빼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추가할 게, 우리 이제 도로주행 시험 보다 보면 기아 중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 얘기는 많습니다. 기아 중립.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아 중립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 기아 중립이라는 거는 쉬운 얘기로 이게 좀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립하고 있는 상태에는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하다못해 드라이브 상태 같으면은 뭐 맞은편 차가 잘못 들어와서 이쪽으로 달려온다든지 할 때도 차를 어떻게 피하든지 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립은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운전을 배우는 초보자한테부터 이 이제 연료 절약하는 법 이런 걸 알려줘라 해갖고 중립이란 걸 하라고 했는데, 이 중립이란 게 사실상 효과는 없어요. 왜? 이 효과가 보려면은 우리가 정차를 한 상태가 3분 이상 지속이 돼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미비하게.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지만은 그게 정부 정책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운전면허 따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라이브 넣고 쭉 주행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밟고 쓰고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면 중립이란 게 이걸 안 하면은 드라이브 넣고 운전하면 운전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주변 확인을 하는 게 더 신경 쓸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 수강생들 우리도 가르치면서 쓰면은 중립 먼저 해야 되고, 왜 10초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쓰면 중립 이걸 한단 말이죠. 하지만 뭐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바뀌기 전까지는 열심히 중립하시는데, 면허 따시면은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하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요. 미션에도 무리가 가서 안 좋고요. 그러니까는 중립은 되도록 안 하시면 좋은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연습해야 되니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야 왜 하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네, 마치겠습니다.